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제 금일 뉴스들 먼저 브리핑 해드리고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오늘도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 브리핑부터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모건 크릭의 창업자가 비트코인 3년 후에 비자 마스터카드의 시총을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비트코인 예측 월가는 오늘 한 해에 암호화될 것이라는 기사도 있고요. 세 번째 기사는 IBM이 코발트 추적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리고 포드사와 LG화학 등이 참여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벨라루스가 토큰화된 증권거래 플랫폼을 개설했다라는 내용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블록스트림 그 사이버 보안사 위성 API 테스트넷으로 위성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시작했다라는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건크릭 창업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모건크릭이라는 회사의 이제 창업자가 앤서니 팜플리아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원래는 그 스냅챗 그리고 페이스북의 성장 부문 스텝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항상 이제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전망 같은 것들을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3년 후에는 이제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시총을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제 근거가 중요하죠. 그래서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재미난 게 이 수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익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수익률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익 대비 시가총액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부분을 지금 보면 지금 비트코인의 창출하는 수익은 58억 달러라고 하는 거예요. 비자는 211억, 마스터카드는 149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시가총액에 대비해서 그 시가총액을 이걸로 이제 나누면 수익으로 나눈 수익 배수가 11.1이 돼요. 비트코인은. 그리고 이건 비자는 14.3배, 그리고 마스터카드는 13.5배가 돼서 이 배수보다 낮은 순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가 상승 여력이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수익을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한다는 게 좀 재미있는데 비트코인의 수익을 어떻게 측정했냐? 결국에는 채굴 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채굴로 발생되는 수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익이 정말 맞는가에 대한 생각은 조금 그래요. 이게 수익으로 칠 수 있는지 기업에서의 수익과 비트코인의 채굴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을 같게 볼 수 있는 건가? 라는 좀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래서 3년 후에 비자나 마스터카드 시총을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이제 해시레이트 최고치가 4배로 치솟은 것과 그리고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작년 내내 4천억 달러 이상으로 안착한 것 등을 내세우면서 이 부분이 뭐 앞으로의 분산화된 네트워크가 결제 시스템 한 축을 담당하는 미래가 머지 않은 것이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그 전망이죠.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분석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수익이라는 부분이 정말 이 채굴 등으로 나오는 게 정말 수익으로 잡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기업과 비교하기에는 비트코인의 종류나 형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단순 비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3배, 14배 뭐 이 정도로 과연 그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인가, 이 정도에 비견할 것인가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가치 평가하기가 쉽진 않아요. 비트코인 자체가 어떤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이 정도의 가치다라고 하기는 참 애매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조금 그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 사람도. 그래서 비트코인이 3,150달러 지지선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19년 비트코인은 2,500달러에서 4,500달러 사이로 움직일 것이라고 이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락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2019년도에는 이제 이 사이에서 2,500에서 4,500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말이 모두 맞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개인 주관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19년도 비트코인 예측 월가는 올 한 해 암호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코인베이스나 서클, 레저 및 기타 블록체인 신생 기업에 투자했던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투자 지점장인 트래비스 쉐어가 2019년도의 암호화폐 전망에 대해 언급하면서 월가와 기관들이 앞으로 10개월 안에 암호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 이제 암호화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이제 왜 이제 그런 근거들이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 지금 이제 제프 베글릭이라는 사람은 기관의 채택이 다음 황소장을 이끌 것이다라고 전했어요. 현재 이제 대기 중인 방대한 양의 자금들이 적절한 암호화폐 플랫폼이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묶여 있다. 그리고 만약 적절한 플랫폼이 채택된다면 암호화폐 가격이 한꺼번에 폭발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나스닥이나 월스트리트의 친화적인 플랫폼이 암호화폐 시장을 바꿀 게임 차인저가 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글릭이라는 사람의 주장에 대한 근거 역시 벡트를 꼽았고요. 그리고 벡트는 최근에 이제 로젠탈 콜린스 그룹을 일부 자산을 인수했어요. 자산을 인수해서 이제 앞으로 법무 및 재무 서비스, 위험 관리 등 운영을 확장할 것으로 이제 거론했고, 월가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제도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지금 벡트의 투자자 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로 추정되는 기업이 뉴욕시와 함께 암호화폐 교육을 향상시키고 채택률을 높이기 위한 빅 애플 블록체인 센터를 시작할 것이라는 소문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저번에도 이제 신문 기사에 한번 나왔던 건데 이런 부분도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확실히 투자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벡트나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으로 월가가 직접적으로 이제 올 한 해에는 암호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분야에 굉장히 큰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 2019년도에는 꽤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다음은 IBM에서 이제 코발트 추적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하이퍼레저 패블릭을 사용해서 공급망 추적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이게 이제 콩고 광산에서 이제 코발트를 추출합니다. 보통 이제 코발트는 콩고에서만 지금 이제 생산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코발트가 이제 여기서 광산으로 캐지면 이제 중국 재련소로 갑니다.
중국 재련소로 가서 다시 이 재련을 한 다음에 한국 배터리 공장으로 오죠. 그게 이제 LG 화학이고요. 그리고 그곳을 거쳐 미국의 포드 모터 공장이 도착을 하죠. 이게 약 5개월이 소요되고 단계마다 이제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이 물류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공급망의 관리 감독이 아주 수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지금 이제 테스트하고 이 부분을 한번 진행 사항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IBM은 지금 이제 이런 글로벌 상업 물품 이제 이런 물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여기 블록체인에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IBM은 이 파일럿 이후에 다른 이제 원자재 추적을 적용 분야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앞으로 활용성이 꽤 높아질 것으로 보여져요. IBM이 이렇게 이제 추진하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다른 원자재들도 이제 금이나 뭐 이런 것들도 추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벨라루스가 이제 지분, 금 이런 이제 전통 자산을 토큰화해서 고객들이 구입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을 출시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큰화된 이제 증권 거래를 직접적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나서온 거고요. 지금 우리가 전통적인 자산이라고 하는 금이라는 부분이나 뭐 외환 현물 모든 것들을 이제 거래소에서 토큰화된 그 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투자이고 지금 이제 벤처 캐피털들이 VP 캐피털이나 이런 데에서 벌써 800만 달러를 연속으로 후원을 할 정도로 꽤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빠르게 지금 치고 나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게 이제 벨라루스 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 토큰화된 증권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앞으로 2019년도에 가장 핫 트렌드입니다. 지금 토큰화 그 토큰화된 증권 거래는 앞으로 2019년도에는 이제 계속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사이버 보안사에서 사물 인터넷 내 블록체인 도입을 1년 내에 2배 이상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물 인터넷 아까 말씀드렸지만 IBM들 이런 것들을 보면 사물 인터넷과 이제 물류 뭐 이런 쪽에서는 이제 대부분 블록체인이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블록체인 적용 비율이 지난해 이제 9월 9%에서 19%까지 증가했음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덜란드의 이제 사이버 보안사 제말토사의 연구 결과인데요. 여기 이 회사가 의외로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블록체인 컨소시엄 R3에서 제말토에서 개발한 디지털 아이디 애플리케이션 기술을 이제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코다의 최신 버전에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쪽에 블록체인 기술에 꽤 투자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이런 연구 결과도 좀 신뢰성이 가죠. 그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앞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에서 블록체인 도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블록스트림에서 지금 위성 API 테스트넷으로 위성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비트코인 거래는 대부분 인터넷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인터넷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터넷 없이 비트코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블록스트림에서 계속 이런 부분을 부각을 시켰는데 이제 베타 테스트를 시작하고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이 되지 않는 곳,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인터넷이 너무 다 촘촘하게 깔려 있어서 인터넷이 당연히 다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 이 인터넷이 보급이 되지 않은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고 인터넷이 안 되더라도 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한다는 거. 그럼 비트코인의 확장성이 훨씬 더 이제 넓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아주 긍정적인 뉴스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게 확장이 좀 되길 바라고 실제로 사용이 좀 되는 쪽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고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용한 내용, 재미난 내용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